자, 이번 주에는 게이트 레벨의 최소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논리 회로를 다루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게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와이어 그 밖에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전자 회로의 집합이기 때문에 회로는 만드는데 결국은 돈이 들죠. 예.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회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논리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계속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하고 있죠. 공학하고 자연과학은 둘 다 추구하는 바는 같습니다. 둘 다 이 인류의 복지와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과학과 공학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과학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이 벌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공학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에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작품이나 아웃풋이나 아니면 제품이 결국은 수익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제3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상당히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 한번 차례차례 한 페이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공학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 즉 수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회로가 많이 들어가고, 회로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회로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기능이 좋고 편의성이 좋고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편의성이나 좋은 기능을 또는 좋은 아웃풋을 갖다가 아웃풋을 보이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즉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품의 원가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제품이 비싸진다. 뭐 웬만큼 비싼 건 좋은데 뭐 사람들이 뭐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비싸다, 이게 무슨 뭐 전투기도 아니고 무슨 전자제품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휴대폰 하나 사는데 대충 얼마죠?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면은 현금 주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뭐 할부로 뭐 24개월, 36개월 하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엔간해서는 전투기는 못 사죠. F-35A를 사겠다, 한 800억 정도 하는데 800억을 벌어서 F-35A 전투기를 산다고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뭐 그런 물건이야 뭐 워낙 비싼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엔간한 전자제품이 생산비, 뭐 부품비, 재료비 이런 게 비싸지면은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래서 아무도 못 사야 된다, 그러면 제품을 개발하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전자제품, 특히 디지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능,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라면은 가급적이면은 회로를 간단하게, 즉 여러 가지 게이트나 아니면 부품을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동일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이 결국은 이런 이제 디지털 기기들의 발달로 이제 직결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논리 회로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자제품들은요, 디지털 논리 게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and, or와 not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같이 2장에서 봤던 그 수많은 펑션 뭐 제로 1부터 펑션 10, 뭐 16까지 이 수많은 게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회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회로를
표현하는 부울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식이 복잡하면요, 여러분들 뭐 수학 썩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식이 복잡하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은 수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간략화시킨 다음에 그 간략화시킨 그러한 수식이나 함수를 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내려고 그러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이제 코스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논리 게이트를 표현하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부울함수, 이 부울함수도 가급적이면은 간단하게 게이트가 적게 사용되고 와이어가 적게 사용되는 그러한 함수로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봤던 여러 가지 공리나 정리를 사용해서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흡수정리라든가 아니면 배분 법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리나 정리를 이용해서 대수적으로 부울함수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이 3장에 소개하는 맵 방법이 있어요. 맵 방법. 이 맵 방법은 진리표를 사용해 가지고 진리표에 의한 그 인접한 값들을 서로 묶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만호 책에서는 이 3장에서는 카르노 맵, 우리가 흔히 이제 K맵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K맵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용어는 카르노 맵입니다. 뭐 커프 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냐 뭐 그리스어냐 독일어냐에 따라 발음이 다 다르긴 한데 원래의 그 발음은 카르노입니다. 카르노. 카르노 맵을 사용할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그려 보는 것처럼 어떤 논리회로를 만드는데 이 수많은 트랜지스터와 FET, 뭐 다이오드, 뭐 저항, 콘덴서를 사용해서 만드는 회로 이렇게 해서 뭐 A에서 B로 A하고 B에다가 입력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출력을 내는 예를 들면 전형적인 노아 게이트입니다. 이런 노아 게이트가 있는데 이런 노아 게이트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트랜지스터 두 개하고 저항 하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똑같이 PMOS 노어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에다가 어떤 그 이진수 00, 뭐 01, 뭐 10, 1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이 경우나 결국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왼쪽처럼 복잡하고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회로를 쓸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값도 싸고 고장날 확률도 적고 그리고 오래 가겠죠. 하지만 이 왼쪽과 같은 회로를 갖다 오른쪽 같은 회로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기본 기술, 기반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초적인 그 지식이 많고 그리고 기술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후진국들에서는 이런 회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이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은 선진국들이 잘하죠.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아니면 후진국인가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대한민국은 지금 2021년 현재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어, 다른 나라의 어떤 제품에도 밀리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수출하고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왕 뭐 이 얘기한 김에 뭐 얘기를 하나 더 확장한다면은 여러분들 흔히 쓰고 있는 이 휴대폰 뭐 결국은 셋 중에 하나죠. 애플의 아이폰이거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이거나 뭐 좀 소수지만은 LG 폰들을 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폰을 쓰는 사람은 아마 전체의 1% 미만일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중국을 가봐도 삼성 갤럭시나 LG 폰의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애플하고 거의 1대1 수준이에요, 거의. 어, 뭐,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냐. 미국 시장을 석권한 것도 아닌데, 뭐, 겨우 뭐, 애플한테도 아직도 밀리는데, 뭐, 그게 대단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시 말하면요, 미국 휴대폰 시장을 자세히 보면은 한 절반이 애플, 한 40%가 갤럭시, 나머지 10%가 중국의 이상한 폰들. 그리고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즉, 미제, 그 다음이 우리나라 국산입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그렇게 머저리티, 즉 대부분의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기술이 이제 충분한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품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제품을 만드는 뭐 삼성이나 LG나 한화나 이런 회사에 결국 들어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기초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튼튼히 잘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뭐 해외 회사인 뭐 IBM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이 3장에서는 바로 이 K맵, 카르노맵을 사용해 가지고 부울 함수를 최소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적은 게이트항, 적은 와이어를 가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맵, 즉 K맵이 어떤 것이냐? K맵은 원래 그 부울함수의 대수적인 그러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정리나 아니면은 배분법칙을 사용해서 묶을 때 그 묶인 것이 같은 항 또는 쌍대 또는 1이나 0으로 AND나 OR가 됐을 때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표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변수가 몇 개 있느냐, 변수가 뭐 XY 두 개가 있느냐, 아니면 변수가 세 개, XY, Z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맵을 그리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인 방법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있다. 그럼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이진 경우의 수가, 어차피 이진 수는 둘밖에 없죠. 예를 들면 X하고 Y 변수가 있다 그러게 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입니다. Y도 역시 0 아니면 1밖에 가질 수가 없죠. 그랬을 때 X, Y로 만들어지는 부울함수의 항은 최대 4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든다 하더라도 not X, not Y, 즉 X와 Y가 둘 다 0이거나 아니면 X가 0이고 Y가 1인 경우, 즉 not X, Y이거나 또는 X가 1이고 Y가 0, 즉 X, not Y이거나 그리고 X와 Y가 둘 다 1인 XY인 경우, 이 4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경우가 만약에 X가 항이 0인 경우가 이쪽이고 1인 경우가 이쪽이다. 마찬가지로 Y의 항이 0인 경우가 이쪽이고 1인 경우가 이쪽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쪽은 결국은 0, 0에 해당하는 항, 이쪽은 0, 1에 해당하는 항, 이쪽은 1, 0에 해당하는 항, 이쪽은 1, 1에 해당하는 항이 될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캐노니컬 폼으로, 스탠다드 폼이 아니고 캐노니컬 폼으로 우리가 다시 나타내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스몰 m0에 해당하는 것이고 스몰 m1에 해당하는 것이고 스몰 m2에 해당하는 것이고 스몰 m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진도를 나가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는 3장에 반만 할 거예요. 절반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말하자면 M0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분, M1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분, M2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M3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울함수에서 이러한 4가지 중에 하나의 항이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제 M이라고 하는 그런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있는데 그 M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냈을 때 간단하게 어떤 항, 뭐 not xy 플러스 xy 그렇게 되면은 not xy 플러스 xy 즉 요 두 항만 1인 경우가 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한번 간단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부호함수가 m1와 m2와 m3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not xy 와 x not y 와 xy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카르노 맵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not xy는 결국 여기죠. 이 부분이 참, 즉 1인 경우입니다. 또는 x not y 여기죠. 이 부분이 1인 경우예요. 그리고 xy는 이 부분이 1인 경우죠. 이랬을 때 요 인접한 사각형, 요 접해 있는 사각형은 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묶냐고요? 당연히 묶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x가 1인 경우가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x는 1이고 요 두 사각형은 x는 항상 1인데 y는 0이거나 또는 1이죠. 즉 y는 0, 1 둘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로 묶으면 이건 그냥 x예요. 말하자면요. 마찬가지로 요 두 개도 묶을 수 있습니다. 서로 붙은 것들은. 이 경우는 y가 1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x는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예요. 0이어도 좋고 1이어도 좋은 경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으면 이거 그냥 y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함수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와 y로. 그러면은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개 항으로 줄었죠. 그리고 변수도 두 개씩의 변수로 되어 있는 항이 한 개씩의 변수로 줄었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언뜻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간단한 결과가 됐죠. 이런 식으로 부호함수를 간략화시킬 때 우리는 이것을 카르노 맵, 즉 K맵을 사용해서 간략화시킨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K맵 방식, 뭐 또는 줄여서 그냥 맵 방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맵 방식, 뭐 카르노 맵, K맵, 아니면 그냥 맵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런 카르노 맵 방식의 가장 기본은 만약에 인접한 1이 있을 때, 다시 말하지만 어떤 항이 1이란 얘기는요, 함수에 그 항이 참이란 뜻입니다. 그 항이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어떤 함수가 요 항이 있고 요 항이 있고 요 항이 있다는 얘기는 요 항이 참이거나 요 항이 참이거나 요 항이 참인 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즉 거기가 1 또는 1인 함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 어떤 부호함수가 어떤 항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항이 1인 경우가 참인 함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무리 책을 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 함수 값이 있는 경우가 함수에 의미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부호함수에서 뭐예요? 참이 되는 경우죠. 참이 되는 경우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함수가 바로 m1 플러스 m2 플러스 m3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이죠. 변수가 3개인 경우에는, 변수가 3개면 예를 들면 변수가 x 하고 xz가 아니죠. yz죠. yz. 요건 수정하겠습니다. 책에 원래 그림이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x가 아니라 y입니다. y예요. 자, 만약 변수 3개다 그러게 되면은 x, y, z 이런 식으로 3개 변수를 놓고, x의 경우에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어차피 0하고 1이죠. y도 0하고 1, z도 0하고 1입니다. 그런데 요 y하고 z는 한꺼번에 붙여서 한번 표현하면 더 편해요. 그래서 yz의 경우의 수, 즉 00, 01, 10, 11인데 이게 00, 01, 그 다음에 10, 11이 아니고 반대라는 걸 유의해야 됩니다. 11, 10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인접한, 서로 인접한 사각형들이 둘 중에 하나만 0과 1로 변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인접한 사각형이 0, 1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0, 1에서 바로 10으로 바뀌게 되면은 두 개의 값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도 0이고 y도 0이고 z도 0인 경우, 즉 not x, not y, not z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x는 0, 즉 not x고 y하고 z는 1, 1인 경우, 즉 not x, y, z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펼쳐놓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canonical form, 정규화된 폼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는 m0, 결국은 이 부분은 m0에 해당되죠. x, y, z 다 빵빵빵이니까 000이니까 m0죠. 001은 요거는 m1, 그 다음에 011은 m3죠. m3, 그 다음에 010은 m2,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0, m1, m2, m3가 아니고 m3, m2예요.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그래서 m4, m5, m6가 아니고 그냥 m7입니다. m4, m5, m6, m7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호함수에서 이런 항들이 주어졌을 때 그 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민텀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해당 민텀의 값이 1일 때 그 항이 부호함수에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이런 그 변수에 대한 그 카르노 맵을 사용한 간략화를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 3-1과 같이 뭐 다음 부호함수를 간략화해라,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부호함수가 주어졌습니다. f, x, y, z 3변수 함수입니다. 이것은 민텀 2, 3, 4, 5로 주어졌습니다. 즉 민텀 2, 3, 4, 5에 해당하는 항이 1인, 그 부분이 참인 그런 함수가 바로 f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카르노 맵을 갖다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려가지고 이쪽은 x 01, 그리고 yz 00, 01, 11, 10. 그래서 y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이 y가 1인 부분이 여기란 뜻이고, z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이 부분, 이 두 항, 이 부분이 z가 그 1인 부분이란 뜻입니다. 자, 2, 3, 4 오니까 이게 m0고 m1, m2, m3였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각각 1입니다. 그 다음에 4, 5가 1이죠. 그 다음에 6, 7은 다 0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 다 0인 겁니다. 0은 보통 안 쓰기 때문에 표시 안 해놨지만 이렇게 0이 있다고 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랬을 때 한번 인접한 걸 묶어보자. 서로 인접한 걸 묶어보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인접해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인접해 있죠. 이 두 개 인접한 건 뭐예요? x는 무조건 0, 즉 낫인 경우죠. 무조건 낫인 경우고, y는 둘 다 1인 경우죠. z는 0도 있고 1도 있죠. 즉 아무거나 있는 거니까 공과 1이 다 포함되는 거면 그건 흡수 정리해 가지고 z는 없어지죠.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y만 남습니다. 그 결국은 not x, y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not x, y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붙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x는 1인 경우입니다. x는 1인 경우고, 그리고 y는 둘 다 0이죠. 즉 y는 0인 경우, 즉 not y예요. z는 0, 1 둘 다 있습니다. 즉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 정리해서 z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x는 1이고 y는 0인 부분, 즉 x not y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 항이 4개였던 함수는 이렇게 항이 2개의 함수로 우리가 간략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카로나웹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수적으로 막 그냥 뭐 리터럴 갖다 만들었다 넣었다 뺐다 이런 거 없이 눈으로 보고 간략하게 할 수 있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간략한 도구입니다. 이 카로나웹이라는 것 자체가요. 요거 잘 쓰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종이하고 연필만 가지고 뭐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 툴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일단 당장은 이렇게 이제 연필하고 종이를 하게 되는데 종이하고 연필만 가지고도요 함수를 간단하게 줄일 수 있고 그 얘기인즉슨 이런 회로를 함수를 사용하는 그런 회로를 만드는 비용을 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이하고 연필만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직은 그런 게 느낌이 잘 안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뭐 1인 기업이든 창업이든 뭘 하든 하게 되면 아마 그땐 절절히 느끼게 될 겁니다. 1원, 10원, 100원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예제 3-4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비슷한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A, B, C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 F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간략화시키는 것인데, 뭐 이걸 여기서 이제 XYZ, 뭐 ABC라 해도 좋고 XYZ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ABC로 일단 리터럴 나타냈는데, 그러면 A를 왼쪽에 놓고 3변수니까 BC를 오른쪽에 놓습니다. A가 0일 때, 1일 때, BC가 00, 01, 11, 10일 때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했었다. 즉 1, 2, 3, 5, 7로 주어졌다. 그러면 M0, M1, M2, M3 그러니까 1, 2, 3가 1인 경우죠. 그리고 4, 5, 6, 7 5와 7이 1인 경우 이렇게 총 5개의 항이 존재할 겁니다. M1, M2, M3, M5, M7 이렇게 5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붙은 걸 한번 찾아보자. 앞에서 이쪽 예제에선 2개씩 서로 붙은 게 있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거 붙은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거나 이게 인접한 거지 대각선으로 인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4개의 1이 전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 4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어요. 예. 한 번에 묶으면 이거는 A는 01이 다 있죠. 그래서 A는 없어지고 B도 01이 다 있죠. 그래서 B도 없어지고 C는 1이에요. 즉 요항은 C입니다. 그냥 C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1이 하나 남았죠. 요거 남은 거 어떻게 하느냐, 남은 것도 가장 가까운 거하고 붙입니다. 요 1하고 같이 붙이는 거죠. 이 1은 이미 요거 다각형 만들어 쓴 거 아니냐, 한 번 쓴 거 다 있어도 됩니다. 중복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항과 요 항을 갖다가 결합시킵니다. 이거 뭐예요? A는 0, 즉 나대인 경우고, B는 1인 경우, B인 경우고, C는 0하고 1이 둘 다 있죠. 그러니까 C는 없어지고 not A, B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요항이 되는 것이고 요항이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결과가 최소한의 적의 합으로 나타내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맵을 가지고 항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접한 사각형을 서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왼쪽, 오른쪽 또는 위, 아래에 있는 사각형과 서로 묶는 겁니다. 그랬을 때 2개 또는 4개, 경우에 따라 8개가 묶일 수도 있어요. 많이 묶을수록 좋죠.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묶을수록 결국은 어떤 항이 3변수 항이 이렇게 1변수로 바뀝니다. 4개를 묶었을 경우에는 3변수 항이 1변수로, 2개를 묶으면은 3변수 항이 2변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많이 묶어서 결국은 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회로가 간단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묶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제에서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함수가 여기도 1이더라, 이런 경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항은 not A, not B가 될 겁니다. C는 공하고 1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묶어도 되는데, 이렇게 묶어도 돼요. 얘가 만약 1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카로맵상에서는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이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죠. 즉 옆에 붙어있던 사각형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 BC 값을 보게 되면은 얘 00이고 10이죠. 값이 그 B 값만 하나 차이 나는 0과 1로 바뀌어 있는 그런 항입니다. C는 0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마치 이 항과 이 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두 항은 요 면하고 요 면은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그 이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3변수 카로맵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은 서로 인접한 것이죠.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도 서로 인접한 겁니다. 요것도 서로 인접한 것이죠. 하지만 M0하고 M2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접한 사각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평면을 펼쳐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M0하고 M2가 서로 떨어지는 것은 보이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다면,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M0하고 M2는 서로 붙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M4하고 M6도 서로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펼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말게 되면은 인접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각형은 서로 붙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사각형도 서로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와 가지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1이 있었다, 여기도 1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는 서로 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묶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은 여기가 1이고 이거 서로 묶는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not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B는 0과 1이 다 있죠. 그래서 0과 1이 다 있기 때문에 B는 없어지고 C는 0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not C, 즉 not A, not C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묶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묶는 게 더 나으니까. 4개를 한꺼번에 묶는 게. 4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B하고 C는 0과 1이 항상 다 있는 것이고 A만 낫이죠. 그래서 요 항은 이거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양 옆으로 있는 항들도 서로 동그랗게 말아보면은 붙어있는 놈이기 때문에 인접한 사각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갖다가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가 이제 과제로 나갈 텐데, 연습 문제 할 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 끝에 있는 항들을 갖다가 묶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잊지 말고 잘 묶어 보기 바라고,
그 솔루션 그 해답지를 보고서는 풀 때에도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항이 아닌 게 묶였다. 그랬을 때 그것은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항이 아닌가 하는 걸 잘 보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해답지의 답은 여러 가지예요. 아, 그리고 최근에 그 해답지를 갖다 구하지 못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보면 있습니다. 근데 쉽게는 아마 여러분들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답지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신판의 해답지를 여러분들이 구한다 하더라도 최신판에 그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 전판, 뭐 6판, 7판, 8판, 9판의 해답지에 웬만하면 있긴 있는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지 않습니다.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